2천만 원으로 2억짜리 아파트 낙찰 가능한 사례. 그러면은 당연히 뭐 대출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특수 물건이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둘 다 아닙니다. 대출도 받지 않아도 되고 특수 물건도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좀 유찰은 많이 돼야 돼요. 이 공매 물건을 접근하는 과정들 이런 거를 보여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많이 유익하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행꿈사의 빌리언입니다. 저희 행꿈사의 나땅 선생님께서 단돈 2천만 원으로 대출도 없이 낙찰 받을 수 있는 공매 물건을 하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블로그가 나땅 선생님께서 직접 운영하시는 개인 블로그거든요. 오늘 올려주신 물건의 포스팅 글의 제목은 2천만 원으로 2억짜리 아파트 낙찰 가능한 사례 이렇고요. 이게 먼저 공매 물건입니다. 공매 물건을 검색하실 때는 물건 관리 번호라고 합니다. 경매에서는 사건 번호, 물건 번호라고 하는데 공매에서는 물건 관리 번호라고 하고, 이 물건 관리 번호만 알면은 온비드 혹은 또 기타 옥션 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하시고요. 오늘은 온비드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온비드로 오셔가지고 통합 검색이 있습니다. 온비드 메인 홈페이지에서 통합 검색에다가 물건 번호를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검색을 클릭하면 이제 물건이 바로 나타납니다. 물건을 보니까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에 있는 아파트고 두산 2부입니다. 103동 1203호고요. 자산 구분이 압류재산입니다. 공매가 진행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세금을 체납해서 진행되는 공매가 압류재산 공매입니다. 주로 캠코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을 하고요. 물건의 용도는 아파트고 주택 크기는 국민주택 규모이고요. 감정가가 2억 2천만 원입니다. 현재 입찰도 가능하신 상태고요. 영상 촬영하는 날이 9월 14일인데 입찰은 가능하십니다. 근데 입찰은 물건을 보시면 못 하실 거예요. 아직 유찰이 조금 더 돼야 되는 물건이거든요. 공매를 의뢰한 기간은 세금 체납 때문이니까 세무서인데 강릉 세무서입니다. 소유자분께서 강릉 쪽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든지 관련이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최저 입찰가가 1억 1천만 원인데요. 1억 1천만 원이면 지금쯤 입찰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분석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물건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문산역 인근이고 그냥 지도로 보면은 아파트 단지들이 휑하게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거든요. 주변에 나름대로는 산업 단지도 많고요. 문산역에서는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거리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차를 타고 이동한다고 하시면 여기 옆에 보이시는 고속도로가 서울 문산 고속도로거든요. 서울 문산 고속도로도 타고 서울로도 빠르게 진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 편집도를 보시면 이 지역을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하신데요.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집중해서 모여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나름대로는 주거지역을 형성을 하고 있고 그 인근으로 산업단지들이 있습니다. 이 선유 산업단지 쪽에는 화장품, 반도체 장비, 기계, 철강, 제강 이런 회사들도 많이 입주를 해 있습니다. 지하철 타고 한정거장 내려가시면은 파주 LCD 산업단지도 있고요. 이렇게 나름대로는 주변에 직장도 많고 아파트 단지도 꽤 크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 저희가 오늘 볼 물건만 본다면 세대가 한 5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입니다. 또 특징이 여기가 지금 선유리인데 선유리는 규제 지역이 아닙니다. 파주도 일부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인데 선유리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거든요. 쉽게 지도로 확인해 보시려면 호갱노노를 이용하시면 좋죠. 호갱노노에서 규제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규제 지역이 색깔로 표시가 돼서 구분을 하기가 쉽습니다. 대출 규제가 없기 때문에 혹시나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대출을 또 받으실 수가 있겠죠. 물건의 가치도 괜찮고 문산 읍지역이니까 나중에 혹시나 매도하실 때 공시가격이 3억 이하라고 한다면은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건의 시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물건을 보시면 여기가 두산 2부 아파트인데 103동이고 12층 건물입니다. 타입으로는 110 타입으로 보시면 되고 조금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KB 시세로 보시면 한 9월에 2억 한 3천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호가를 봐도 한 2억 3천만 원, 5천만 원, 4천만 원, 2억 3천 내외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새 끼고 매도하는 건물이 한 2억 1천만 원 정도고요. 보시다시피 향은 동향에 가깝습니다. 층이 12층이기 때문에 또 가운데 트임 뷰고 쾌적함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를 보시면 전세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세가율이 한 90%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7월에 한 1억 9천까지 거래가 됐고요. 그러면 뭐 때문에 대출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을까 하면은 이제 권리 문제가 있겠죠. 이 압류재산 공매의 권리 분석을 하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입찰 정보에 공매 재산 명세를 클릭하셔서 명세서 인쇄를 누르시면 매각 물건 명세서 같은 공매 재산 명세가 보입니다. 입찰을 하시기 전에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서류 중에 하나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특징이 임차인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입신고를 한 사람들은 또 많아요. 전입신고를 하신 분들이 2019년 10월에 그 다음에 2019년 1월, 2020년 12월, 2월 이렇게 성씨도 다 다르시고 연관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임차를 하고 계시다 하는 게 좀 이상하고요. 감정평가사님께서 가셔가지고 현황 조사를 하시는 설명이 있는데 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분이랑 면담을 한 결과 회사의 기숙사로 활용 중이다. 이거를 탐문을 통해서 알아내셨거든요. 그 다음 게 중요합니다. 1억 8천만 원의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회사는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전입신고를 할 수 없으니까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전세권을 설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전세권이 등기부상의 선순위 권리보다 먼저 설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할 텐데, 그래서 보면은 전세권이 가장 먼저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2017년에 설정을 해놨고 보증 금액이 1억 8천만 원입니다. 배분 요구를 안 하셨거든요. 이 배분 요구 종기가 2021년 5월 31일인데 이 기간까지 배분 요구를 안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배분 요구를 안 하셨으니까 이 공매 절차에서는 배분을 못 받으시겠죠. 돈을 달라고 청구를 하셔야지 이 물건을 청산을 해서 배분을 할 텐데 요구 자체를 안 하셨으니까 돈을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물건을 만약에 입찰을 하신다면은 전세권을 그대로 떠안으시는 거겠죠. 전세권은 계속 점유를 하거나 보증금을 청구하거나 두 가지의 권리를 행사하실 수가 있는데 돈을 돌려받는다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셨으니까 계속 점유를 하시겠다는 거죠. 회사를 내보내려면은 1억 8천만 원의 보증금을 변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1억 8천만 원을 그대로 떠안는 거기 때문에 시세가 한 2억 3천만 원 정도라고 봤을 때 5천만 원 이하로는 떨어져야지 입찰을 고려해 볼 만 하겠죠. 그 다음에 취득세까지 또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공시 가격은 1억 이하는 아니거든요. 취득세도 또 고려는 하셔야 되고요. 요즘같이 대출이 안 될 때 1억 8천만 원이면은 거의 한 80% 이상 금액이잖아요. 시세의 80% 이상의 금액인데 이 임차인분의 보증금은 당연히 돌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이 회사에 설정된 1억 8천만 원 돌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입찰을 하시고 이 전세권의 보증금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물건을 매도를 하셔야 되잖아요. 매도를 할 때 매도가 원하는 대로 빨리빨리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 임차인분이랑 협상을 하셔가지고 한 2년 정도 더 기숙사로 활용하셨다가 나중에 나가실 때 보증금을 드리겠다 하셔도 되고요. 왜 그렇게 하냐면은 일단은 부동산 시장의 지금 흐름이 아직까지는 경기도가 대세 상승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서울이지만 최근에 동두천 지역도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는데 투자 가치가 있다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셨고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었고 그 사이에 짧은 시간이지만 좀 가치 상승을 많이 했거든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선유리가 아직까지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지만 보셨다시피 나름대로는 인근의 산업단지들, 그 다음에 교통 여건 이런 요소들이 투자 가치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바로 나가겠다고 하시면 매도를 하셔가지고 매도를 하신 금액으로 이 보증금을 돌려드리면 되겠죠. 그러면 그 전까지는 이 1억 8천만 원이 대출을 한 효과랑 똑같겠죠. 레버리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세 상승이 만약에 있다면은 그 시세 상승을 단돈 2천만 원으로 누리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임차인분에게 너무 부당한 대우를 해드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반박을 하실 수가 있는데 배분 요구 자체를 안 하셨다는 거는 점유를 하고 싶어 하신다는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앞에서 보셨다시피 이 전입하신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감정평가사님께서 탐문을 해주신 대로 이분들은 다 회사의 직원이실 가능성이 크겠죠. 기숙사로 계속 활용하면서 점유를 유지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회사가 당장 뭐 1년, 2년 만에 다른 곳으로 이사 가시는 게 아니면은 이 기숙사도 계속 활용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입찰을 하신다면 전세권을 설정을 해 두셨는데 기숙사로 계속 활용할 의사가 있으신지 여쭈어 보시면 물건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권리들은 특별한 것은 없고
최선순위 전세권을 인수한다는 조건만 알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담당자분께서 코멘트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종잣돈이 적지만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 사례를 통해서 실제로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한번 확신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땅 선생님께서 블로그에 소개해 주신 이 물건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단돈 2천만 원 가지고도 충분히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구가 있다,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가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행꿈사에서는 이렇게 유튜브로 영상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지만 선생님들께서 강의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오늘 공매 물건을 소개해드렸는데 실전 공매 분석반을 온라인 강의로 지금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꿈사.com으로 오셔가지고 수강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되시면 한 번쯤 들어보시면 절대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카페로 오시면 이 강의 들으셨던 분들, 저희 회원님들의 후기가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행꿈사의 빌리언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